찬란한 6월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해달 스님. 음력 5월 29일인 오늘은 복묘관 스님이 입적한 바로 그날. 촛불 켜는 마음가짐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달 스님이 웬 모시적삼을 내려놓습니다. 과연 이 모시적삼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법인 스님이 저의 사숙님 되시거든요. 그 스님께서 네가 만약에 복묘관 스님 생애를 정리한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이 모시적삼을 죽고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산 모시적삼이 너무 저한테는 좋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또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간음사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자 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복묘관 입적지를 갑자기 산천단 소림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인 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제가 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의 전체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근대 제주 불교사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근대 불교사가 왜곡이 많이 돼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할수록 어둠뿐이었습니다. 입적한 지 84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외면당해야만 했던 복묘관 스님. 캄캄하고 출렁이는 추위를 견디듯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던 복묘관 스님의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빚을 져서는 안 되기에 그 이야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물살을 가르며 섬으로 향합니다. 나라와 섬이 된 비양도. 그곳으로 향하는 해달 스님의 마음은 애달프기만 합니다. 비양도는 복묘관 스님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요망스러운 계집이라며 갖은 수모를 당하게 된 복묘관 스님. 그 이후 산천단에 가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고 관음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불상을 구하려고 수소문을 하게 되었고, 불상이 있는 곳을 알게 된 곳이 바로 비양도였습니다. 누가 비양도를 가면 불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이 목선을 이제 타고 오다가 갑자기 파도를 만나 풍랑을 만나가지고 복묘관 스님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비양도에 당신이 모르는 어느 집에서 이렇게 깨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신 거죠. 그래서 복묘관 스님은 관음 신앙으로 이게 어떤 어려움도 이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양도는 복묘관 스님의 신앙을 확고하게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복묘관 스님의 그날처럼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복묘관 스님 오셨을 때 절이 어디였다는 걸 그때 3살인가 4살 되신 할머니가 가르쳐줬고 했는데 돌아가셔버려가지고 복묘관 스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방문했던 절터. 이게 집이 구조가 막 새롭게 길과 집이 들어서면서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이 생기면서 길이 막혀버려. 여 뒤에 그 빈터 있는데 가려면 요리 가죠. 다행히 마을 사람들을 만나 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여기야.
자취는 사라지고 풀만 무성한 채 빈터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옛날 절이라. 비양도. 간신히 남아있는 집터와 우물. 그 덕분에 이곳이 복료관 스님이 불상을 구하러 온 절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료관 스님이 이제 불상을 구하러 온 데가 여긴데, 그 할머니 말은 불상은 없었고 이게 세 개의 뭐를 붙였대.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가 잘 모르니까 제밥을 세 그릇 올려놓고 거기서 뭐라고 연부를 하고 절을 하고 이제 내려서 자기들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뭐라고 적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센 태풍을 만나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체험하게 된 복료관 스님. 그때 겪은 체험은 큰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비록 불상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관음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요? 제주시 화북동. 조선시대에 제주의 관문이었던 이곳이 복료관 스님의 고향입니다. 1865년 화북에서 태어난 복료관 스님은 18이 되던 1882년 봄 같은 마을에 사는 형국남과 결혼하여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결혼까지 한 부녀자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 35이 되던 1899년 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고승이 던져준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899년 이제 복료관 스님 사시는 집 앞을 어떤 비구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걸망에서 관세음보살상 조그마한 거를 하나를 복료관 스님께 드리면서 조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자식들이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산다. 그렇게 해서 그 관세음보살상을 벽장 깨끗한 곳에 모셔두고 이제 조석으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고승의 한마디는 평범한 부녀자였던 복료관 스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관세음보살상을 받은 그날부터 방 안에 모셔놓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남편과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복료관 스님이 집을 이제 따로 얻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못마땅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 모시고 있던 관세음보살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부셔가지고 불을 태워버렸고 복료관 스님을 그 집에서 이렇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게 산천단 소림사입니다. 성긴 바람이 부는 포구에 서서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낮았던 가부장적인 봉건시대. 복료관 스님이 맞았던 바람 또한 지금의 바람처럼 차디찼을 것입니다. 복료관 스님이 아주 훌륭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스님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선각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힘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그 전환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그 전환기가 의미하는 바는 스님께서 혼자 조용히 은둔 수행을 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불상을 모시고 절을 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선시대 한라산신제를 올렸던 산천단. 이곳은 비양도와 더불어 복료관 스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장소입니다. 화북에서 쫓겨나온 복료관 스님이 이곳에 터를 마련하고 관음정진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양도에서 돌아와 관음사 창건을 결심한 곳이자 근대 제주 불교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흥사에서 기회를 받고 처음 온 게 이 산천단 당신 거처. 이제 그때는 이제 대흥사에서 모시고 온 불상이랑 또 뭐 다른 것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제주 근대 불교 사상 처음으로 예불을 하기 시작을 했고 1908년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최초로 근대 제주 불교 사상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거예요. 산천단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행한 이후에도 복료관 스님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도민들이 몰려와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스님이 안에 있는데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불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백록담 아래까지였습니다. 복료관 스님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누가 복료관 스님한테 산천단을 내려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린다고. 복료관 스님 내려오니까 이 산천단 산신기도 이 하는 데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료관 스님 생전에 처음 보신 분인데 운대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한테 가사를 받아요. 여기에서. 가사 공양을 받고 결심한 게 제주도에다가 사찰을 당신이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 산천단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천단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 세월이 흘러 예전 복료관 스님의 자취는 그 어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아있다면 복료관 스님이 기거했던 집터뿐. 안타깝게도 근대 제주 불교 역사를 기리는 그 어떤 표석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 불교 최초의 신앙이 일어난 자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전라남도 해남 두륜산. 복료관 스님의 흔적을 찾아 천년고찰 대흥사로 향했습니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22교구의 본사인 대흥사. 존재만으로도 울림을 주는 곳입니다. 대흥사와 복료관 스님, 과연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일까? 비양도에서 산천단으로 돌아온 후 쉬지 않고 관음정진했던 복료관 스님. 관음정진 끝에 얻은 답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고통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출가수계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07년 9월 수계를 받기 위해 길을 떠난 복료관 스님.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해 각 사찰을 유람하던 중 대흥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물어 대흥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대흥사에서 수계를 할 수가 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대흥사를 향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지 스님께서 복료관 스님을 딱 뵙고는 한 번 보고는 두 번 안 만나줬다고 그래요. 형색이 너무 남루하고 이상해서. 근데 이제 복료관 스님께서 내가 스님이 되려고 이 대흥사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흥사 측에서는 2년간 행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대흥사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허락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흥사 측에서 그걸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막막했습니다. 2년간 행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를 줄 수 없다는 대흥사의 입장. 후원에 머물며 답을 찾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닌 난치병이었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대흥사에서 기거하던 중 살이 골마 썩어가는 스님을 보게 된 복료관 스님. 썩어가는 상처 부위에 된장을 바른 후 치성으로 병간호를 하자 거짓말처럼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앞으로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스님은 관세음보살만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저도 그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스님이 이제 이게 낫게 됐는데 주지 스님께서 복료관 스님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게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뭐를 달라면 다 해주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께서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를 스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907년 12월 8일 날 대흥사에서 이제 계를 받고 승려가 되십니다.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기적. 복료관 스님의 이러한 행적은 대흥사로부터 2년간의 행자 생활을 거치지 않고 수계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1907년 12월 8일 비구니 유장을 은사로 청봉 화상을 계사로 대흥사에서 삭발수계한 복료관 스님. 이로써 근대 제주 불교를 여는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겼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복료관 스님. 그 마음이 다 안녀관에서 복료관으로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승려의 몸이 되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 꺼져 있던 제주 불교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음 신앙을 알리기 위해 제주로 다시 향한 것입니다. 오라리 아라리로 관음사 찾아더니 복료관 보살님은 연불만 하옵시고 청풍각 주인공은 졸음만 졸고 있다. 두어라 세상 만사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라산 자락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정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는 복료관 스님이 최초 창건한 사찰입니다.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 탄압이 심했던 조선시대. 제주 불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 이형상 제주 목사가 제주도 내 사찰을 철폐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는데요. 2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제주 불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곳이 바로 관음사입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관음사를 찾았습니다. 복료관 스님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관음사를 최초 창건했다는 것. 쇠락한 제주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불자 외에도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관음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료관 스님이 관음연불 정진을 했던 해월굴입니다. 이곳에서 복료관 스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대흥사에서 산천단의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해월굴로 들어간 복료관 스님. 끝없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정진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은 끝에 사찰을 창건하기로 결심하게 된 복료관 스님. 드디어 1909년 봄 관음사를 창건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포교해 나가며 제주 불교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됩니다. 200년 세월이 두 번 다시 그런 불교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든 세월이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후세들에게 알려진 영향은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왜 적냐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그분이 기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그 자체도 영향력으로 볼 때는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할 일이었는데 이분은 해냈구나. 그 덕택에 저런 본사가 생기고 제주불교가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면 그 신심 있고 신심 지금 내는 모든 불자들 그분이 복료관 스님이 영향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모두가 알아주지 않은 외롭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기고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제주 불교를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관음 신앙으로 제주 사람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약초 이용에 해박했던 스님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포교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주를 통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찰을 중창건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포교를 위해, 때로는 역사적 가치의 사찰을 복원하기 위해 사찰을 중창건해 나간 복료관 스님. 과거 원당사라 불렸던 불탑사 또한 역사적 가치를 위해 복원한 사찰입니다. 제주 동북 지역의 포교를 위해 이미 폐허가 된 장소에 한 채의 집을 짓고 창건한 곳이자 과거 원당사를 중창한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화사 또한 역사적 가치를 위해 복원한 사찰입니다. 삼북에 비해 세가 약했던 산남 지역의 포교를 위해 중창한 법화사, 산남 포교의 1번지이자 관음사 4세 확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단 그뿐이 아닙니다. 지역 포교를 위해 백년사, 월성사, 소림사 등 10여 개의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했습니다. 쉼없이 사찰을 중창건해 나가던 그 즈음 복료관 스님은 역사적인 한 사찰을 창건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서귀포시 산자락에 위치한 법정사입니다. 제주도 내 최대의 항일운동인 무오항일운동의 거점지로 알려져 있는 법정사. 일본 경찰에 의해 폐사가 되었다가 1996년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념탑이 세워졌고 2004년도는 의열사 등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400명의 합동신의와 66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복료관 스님이 법정사를 창건한 것은 관음사 창건 2년 후인 1911년. 이 은상의 한라산 순례기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해 9월에 법정암이란 것을 창건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정사를 1911년에 창건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13년 즈음에 김연일 스님이 와서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김연일 스님과 그 관계했던 스님들의 이야기는 나오고 복료관 스님 얘기는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 이제 흔적들을 통해 본다면은 끊임없이
돈과 물자를 복려한 스님이 공급함으로써 법정사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주 한라대학에서 마련된 세미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근대 제주 불교 역사 진실탐구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2019년 보호법정 발표자로 나선 한상봉 향토사학가가 2019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새롭게 제기한 법정사 항일 유적지에 대해 기존의 법정사 항일 유적지가 맞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5만 분의 1 지형도의 생산 연도를 1917년도로 발표하고 지금의 지형도를 오버랩하여 2019년 세계유산본부가 발표한 법정사 항일 유적지는 미만화가 창건한 지금의 사찰로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제기한 한상봉 향토사학가. 자연재해 등으로 계곡의 생성 확장비 세계유산본부의 발표는 고지도를 무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조사와 교차 검증이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선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려관 스님이 창건한 법정사는 지금의 법정사, 항일운동 유적지일까? 아니면 현재 사찰 기능을 하는 법정사일까?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는 복려관 스님과 함께 법정사를 창건한 고 백인화 보살의 외손녀 강인호 어르신이 함께 했는데요. 어릴 적 외할머니와 살며 법정사와 복려관 스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자란 강인호 어르신. 할머니와 함께 드나들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법정사 항일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라 산 넘고 물 건너는 험난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1918년 제작된 조선 5만 분의 1 지형도와 옛 화전민 거주지를 현장 답사하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법정사 항일 유적지는 내가의 동쪽, 즉 복려관 스님이 창건한 법정사임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1948년 찍은 항공사진과 후손들의 증언에 더해져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절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있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항공사진에 있는 집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평동에 이제 그 후손을 만나게 됐고 그 후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복려관 스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법정사지를 창건했다는 그 기록은 이은상의 그 제주 탐락여행에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증언을 듣게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을 만나게 되면서 이곳 법정사지에 복려관 스님이 창건하는 과정, 그래서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초로 밝혀진 게 아니겠느냐. 항일운동으로 폐사된 후 건물이 없어졌던 것으로 추측했던 법정사. 하지만 1948년 항공사진과 후손들의 증언으로 법정사는 해방 이후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없어진 것은 4.3으로 인해 불태워졌기 때문인데요. 4.3 당시 토벌대가 무장대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손해버린 구멍 뚫린 무쇠솥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결국 법정사는 1918년 항일운동 이후 전소되었다가 복려관 스님과 백인화 보살에 의해 다시 재건된 것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강인호 어르신의 증언이 더해져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할머니들로부터 복려관 스님과 법정사 관련 이야기는 진실 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절을 못 짓으나 우리 할머니 말하는 것이 절을 못 짓으나 복려관 스님을 만난 안에 복려관 스님이 아주 힘이 세고 허난 우리 할머니도 힘이 세나 싶주게 견한 절 짓을 만한 디시민 절을 짓는 거라. 난끄창 당신의 양으로 난끄나그네
기둥세화근에 절 짓고 그만 절을 한 60개 짓고 그랬다. 그때 말은 할망이 경호했다. 경원 뒤 마지막에 오란 저선지가 법정사 이들 짓은 안에 복려관 스님이랑 같이 짓고 그랬다. 그때 복려관 스님이라 할 때 그 스님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알아는 복려관 스님, 복려관 스님. 그 여자 스님인지 남자 스님인지 난 모르고 어. 우리 할머니는 알았겠지. 응, 근데 말할 때 나가 듣기는 여자 가부된만 있죠. 남자 가부된만 있죠. 힘이 세다 하니까. 낭도 끝이면 집대고 가간 거 했잖아. 난 남자만으로만 알았죠. 나가 들을 땐. 근데 이번 복려관 스님 나온 다음에서 나 여자로 알아. 그때까지는 이제 몰라, 남자 스님. 그럴 때는 여자인 줄 몰라. 우리 할머니 하도 힘이 세나 남자 스님이랑 댕겨도 꽃다발 안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죠. 어릴 때 난. 아니 그럼 어린 때 경호이신디? 여기에 창건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예요. 그때의 복려관 스님이 한일합방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불교의 탄압적인 거,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지트 성격으로 법정사를 창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복려관 스님이 창건한 사찰 대부분이 전부 중산간도로 남쪽으로 거의 다가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쪽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한 특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1918년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며 스님들과 신도들이 분연히 일어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스님은 항일 유공 서운자로 추존되어 있지만 명부 어디에도 복려관 스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하얗게 얼어붙은 눈보라처럼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행적 또한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나서지 않고 군자금과 양식을 지원하는 등 뒤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헌이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복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행적. 당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여성이나 아니면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이 사실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록문하고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 우선순위로 되지 기록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성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신념과 의지, 그 원동력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항일 행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일 유공 서운자 추존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항일운동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기록.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후손들의 구술체록은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분들 또한 다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복려관 스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방동화 스님의 후손 일조 스님입니다. 영실에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연일 스님하고 강창규 스님하고 방동화 스님하고 수행을 하는데 복려관 스님께서 거의 탁 뜻이 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법정사를 창건해서 절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완공이 되면 와서 같이 거기 살면서 거기서 수행하고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쌀도 가져가고 뭐 돈도 가져가고 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 물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복려관 스님께서 도와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문 주재소 습격할 때까지 그 동지들을 규합하고 민중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그렇게 복려관 도움을 받아서 했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거예요.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남 대흥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곳에서 발생한 한 참사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심저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심저감은 전라도 의병의 마지막 근거지. 1909년 7월 9일 밤 일본 군경에 의해 발각되면서 의병과 스님 등 30여 명이 이곳에서 희생됐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지고 깨진 기와 이곳이 한때 절터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때를 말해주듯 석축과 우물 또한 남아있는데요. 1909년 7월 대흥사를 방문했던 복료관 스님. 주검이 널려있는 심저감의 그 처참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1909년에 복료관 스님이 여기 대흥사를 한번 다니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해남 황사평에서 항일운동 하던 항일 의병들이 일본군 신무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뒤로 이제 후퇴를 하다가 여기 심저감으로 온 거예요. 심저감으로 와서 여기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항일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일본군들이 이 주위에 전부 잠복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일본군들이 전부 여기를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이제 총을 쏘니까 자다가 이제 항일 의병들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다 보니까는 전부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심저감에 있던 대중 6명도 전부 총살을 당해서 죽었고 아침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피바다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복료관 스님이 그 현장을 보고 이제 항일 운동을 당신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항일을 결심을 해서 제주를 가서 이 일본군이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은 게 법정사터입니다. 심저감에서의 참상 이후 항일운동 의지를 다지게 된 복료관 스님. 그 이후 항일운동 인사들의 은신처인 법정사를 창건했을 뿐 아니라 자금과 의식주를 제공하는 등 묵묵히 항일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복료관 스님의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근대 제주 불교 역사를 조명하는 세미나에서도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해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복료관 스님의 항일운동 행적이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구슬 또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료 수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 관장 또한 복료관 스님의 항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 독립운동보다 5개월여 전에 일어난 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제주도민들의 항일운동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제주 독립운동을 뛰어넘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정사 항일운동이 전개된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 또한 함께한 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사료의 보존은 부족하고 역사는 더러 왜곡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숭고한 뜻은 제주도 내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금도 제주도민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료관 스님 항일운동 업적 외에도 복료관 스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어 주목받았습니다. 권덕교 이병 이은상 선생이 쓴 글에 복료관 스님을 이제 언급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24년 불교신문 기자이자 문학박사인 이성수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제강점기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근대 제주 불교와 복료관의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조선어 연구회의 창립회원인 권덕규가 복료관 스님을 두고 광요라고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대 제주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불교를 전하는 일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주불교협회에서는 안도월 복려관 양씨의 발기로 종교를 확장할 계획으로 불교 유치원 창설을 이런 창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언론에 보도될 정도니까 불교 유치원 설립운동은 또한 복려관 스님은 불교 유치원에 이어 중학강습원 설립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설립한 운동입니다. 큰 제목은 제주 중학강습원 김은기 씨 간부 안도월 급 안복려관 씨가 협력하여 안도월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강습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수행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가로서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25년 2월 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주에도 기근 부재의 10여 단체 발기로 조직이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 집행위원회 김태민, 양홍기, 김택수, 고마리아 여사, 복려관 여사 외 10수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세상 일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용감하게 실천하신 분. 그분이 바로 복려관 스님인 것입니다. 복려관 스님은 이제 한라산에 관음사라는 사찰을 세워서 제주 불교를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과 정진뿐만 아니라 포교를 하면서 제주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구원하고 구제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관음신앙의 현실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불교계 내부의 문제에만 스님이 천착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대사회적인 문제, 또 그 구호활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폭넓게 가졌던 우리 시대의 어떤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연구자가 복려관 스님 여성이자 비구니이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 힘든 것을 탓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았던 복려관 스님. 근대 제주 불교 최초의 비구니, 근대 제주 불교 중심 관음사 최초 창건, 서슬팔했던 시절 항일운동 전개, 시대를 앞선 여성운동, 그리고 교육의 열정을 불태웠던 스님. 이제는 더 이상의 왜곡 없이 복려관 스님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할 때입니다. 복려관 스님께서 1909년 관음사 창건을 시작으로 불탑사 그리고 법정사, 법화사 등을 이제 창건하시거나 또 중창하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오셨죠. 그래서 제주불교를 중흥시키는 토대를 닦으셨던 그런 최초의 비구니 스님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항일운동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떠나서 어떤 항일운동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 사업에 정말 제주도의 선각자시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 쪽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게 됐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0년 동안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아주 간절히 생각나요. 복려관 스님은 정말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봐서 참 외로웠을 것이다. 참으로 외롭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오랜 시간 어둠에 갇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몰라본 것도 모자라 있는 그대로도 봐주지 못했던 모진 세월.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근대 제주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마음을.
관음 신앙으로 세상을 품어하는 그 넓은 품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복려관.